박경훈수의 진단평가 수리편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문제 자체가 막 되게 어렵게 구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서술형 형태로 푸는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빈칸 채우기 문제였는데 이거는 정규분포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방식을 알고 있는가 이걸 평가한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확률인데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확률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함수 해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의 조건을 찾는 거. 자, 각각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확률 변수 2개를 설정했습니다. x하고 y 2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 평균은 0이고 분산이 이렇게 다르다. 분산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표준 편차가 필요하죠. 자, 표준 편차는 각각 시그마와 2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차이가 한 2배가 나는 이런 2개의 확률 변수를 설정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두 확률이 같은 구간을 알려줬습니다. 이걸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얘가 만족되었을 때 얘가 얼마냐, 이런 구성의 문제예요. 실제로 얘는 이제 예전에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설정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수능 기출문제요. 자, 이거는 풀이의 빈칸 채우기인데, 자, 첫 번째 확률 변수 x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죠. 자,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y는 또 이렇게 됐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확률 분포, 특히 정규 분포 문제를 풀 때 완전히 서술형으로 해야 되는 수리논술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답안지를 정확하게 구성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의 풀이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2개의 빈칸은 사실은 그냥 아주 간단한 걸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리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뭐 하냐면은 표준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과정을 적절하게 써봐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녀석은 표준화 과정을 써주면 됩니다.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a 빼기 평균 0이죠. 물론 이 빼기 0은 안 써도 됩니다. 그 전에 항상 주의할 거, 요런 기호나 표시 같은 건 좀 정확하게 합시다. p를 써야죠 꼭. 그래서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a 빼기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생략할게요. 역시 시그마분의 x 빼기 0 역시 생략하고, 역시 시그마분의 a 빼기 0 생략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 과정을 거친 거니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 그 다음에 있는 확률 변수 g로 바뀌겠죠. 자, 요 단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다. 이 둘 중에 하나의 형식을 써라. 요게 이 문제에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2번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표준 편차가 다르죠. 여기가 마이너스 b인데 여기가 2분의 시그마겠죠. 마찬가지로 시그마분의 여기 y가 될 거고, 여기도 2분의 시그마, 여기도 2분의 시그마분의 b 빼기 0이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역시 이 확률 변수 얘는 g로 바꿔도 된다.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어떤 것에도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생략하고, 이게 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걸로 바로 써도 상관은 없고, 둘 다 써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빈칸에는 요 표준화 과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럼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이 볼까요? 주어진 조건은 얘죠. 이 두 확률이 같은 거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이 두 확률이 사실은 같은 거였다. 자, 그런데 표준화를 했는데 표준화된 확률 변수의 범위가 한 놈은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a, 시그마분의 a였고, 또 한 놈은 얘가 2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바로 꺼낼 수 있는 건 뭐냐? 이 3번에 해당하는 녀석은 시그마분의 a랑 시그마분의 2b가 같은 거다. 왜냐면 이 구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을 때 두 확률이 같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2b라는 하나의 방정식이 설정되었다. 얘가 4번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왜 구하고 있냐? 이거 왜 하고 있냐면 문제 써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있죠? 단수적으로 줬죠? 0.7. 그러니까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항상 내가 이 계산을 어떻게든 해내야겠는구나. 계산하는 과정을 쭉 썼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됐다면 이 5번에서 뭘 써야 되냐? 자,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계산을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 왼쪽 부분, 이 넓이를 얘기하죠. 여기가 시그마분의 2b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성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반 잘라서 오른쪽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건 0.5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돼. 이 남은 부분, 오른쪽에 남은 부분이니까 얘가 0부터 g로 바꾸고 시그마나 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녀석은 얘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0.7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 사이에 있는 녀석 얘가 0부터
시그마분의 2b까지 요때 확률이 0.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6번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확률을 구하고 싶었죠. 그래서 쭉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7번에서 무슨 단계가 필요하냐? 요거는 그냥 산수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일반적인 그 그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 그 상황을 생각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A, 시그마분의 A가 있고, 여기 시그마분의 A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넓이 구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0부터 이 오른쪽 넓이, 요 구성된 오른쪽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도록 하죠. 그래서 0부터 시그마분의 A까지의 넓이에 2배를 하게 되겠다. 얘가 7번에 해당하는 거. 굉장히 단순한 걸 요구한 거였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8번 때문에 얘가 0.4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얘가 0.2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얘가 0.2인 걸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8번에서. 근데 얘가 왜 0.2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A는 2B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0부터 시그마분의 A, 이 녀석은 0부터 시그마분의 2B라고 할 수 있다. N이 2B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위에서, 방금 위에서 얘가 여기서 구했죠. 이게 0.2인 걸 구했죠. 얘가 0.2다. 그러니까 요 맥락을 8번에다 써주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0.4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당연한 산수, 그리고 원래 여기서 하던 일반적인 연산의 법칙을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본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수리논술을 서술형으로 다 써야 한다고 하면 이 순서로 요 정도, 몇 줄 안 되죠? 요 정도로 써주면 완벽한 답안을 구성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놓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채점을 하면서 파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들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잘,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문제에서 한국팀이 B팀과의 경기에서 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입니다. 그럼 질 확률은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을 빼서 구하는 거죠. 6번의 개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6번, 그러니까 B팀과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해서 빼야지 라고 생각해서 하면 좀 이상하게 꼬입니다. 그러니까 질 확률을 구하는 그 상황에서 6번을 구하는 거지, 아니야, B팀에서 내가 B팀에게 이기는 확률 구해서 1에서 빼야 돼, 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꼬인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A, B, C의 순서로 경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B팀한테 질 확률을 구해요. 그럼 C팀은? 라고 생각하면 C팀은 아예, C팀과의 경기 결과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B팀한테 이기거나 지거나 했을 때 그 뒤에 C팀하고는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B팀과의 경기의 상황에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B팀한테 지는 거, 그리고 C팀한테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는 걸 원래 다 구해야 되는데, C팀한테 이긴다, 비긴다, 진다, 이걸 다 구하면 어차피 1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하게 되는 효과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사건이 C팀과의 경기 결과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전반적으로 그 순서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파악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순서를 구성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잘 했는데, 계산해서 이 확률을 잘못 구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쨌든 B팀과는 지는 걸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A팀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상황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A팀에게 이기는 경우입니다. 자, A팀한테 이기는 경우면 일단 이길 확률이 여기 처음에 문제에서 5분의 1로 주어졌어요. 그럼 5분의 1이죠, 당연히. 곱하기, 이제 B팀한테 져야 돼요. 근데 B팀한테 진다는 거는 B팀한테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을 빼야 돼요. 자, 그러니까 1에서 B팀한테 이길 확률과 다시 B팀한테 비길 확률, 이 두 개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자체가 B팀한테 질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B팀한테 질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요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직전 경기에서 이긴 경우, 지금 이겼죠? A팀 이겼죠? 이긴 경우는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1.3배가 돼요. 자, B팀한테 이길 확률이 원래 5분의 3이었어요. 그런데 직전 경기 이겼죠? 그러니까
5분의 3이었는데 직전 경기 이겼으니까 1.3배 10분의 13을 곱합니다. 자, 그런데 비기는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B팀과 비길 확률이 5분의 1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5분의 1을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C팀과의 경기 결과는 관심이 없다.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리는데 여기서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꼬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계산 일단 한번 한다고 치면 곱하기 1 마이너스 50분의 39 마이너스 5분의 1. 자, 그럼 결과적으로 산수를 깔끔하게 하려면 이거를 50분의로 통분해서 문제를 풉니다. 50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5분의 1 곱하기 50분의 이거 산수하면 1이 되죠. 그래서 250분의 1. 첫 번째, A팀한테 이기고입니다. 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곱사건에서 곱하기 하는 거예요. A팀한테 이기고 B팀한테 질 확률. 그리고 C팀과의 경기 결과는 관심이 없다. 자, 이게 첫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은 A팀하고 비길 수도 있죠. 그럼 A팀과 비긴다. 자, A팀하고 비길 확률이 얼마인가요? 문제를 보니까 A팀과 비길 확률은 5분의 2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5분의 2 곱하기 역시 여기는 B팀한테 질 걸 구할 건데, 자, 직전 경기에서 비긴 경우 다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1.1배가 된다. 자, B팀한테 이길 확률이 원래 5분의 3이었는데 1.1배가 되니까 10분의 11이 되죠. 자, 역시 또 비길 확률 빼야 됩니다. 근데 비길 확률은 항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5분의 1로 유지될 겁니다. 자, 요것만 파악했으면 이 문제는 자, 누구나 간단한 산수로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황 설정만 오해 안 하고 잘 풀면 되는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확통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문제에서 설정한 상황들을 내가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그 사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계속 연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분의 14가 되고 약분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세 가지 다 더할 거니까요. 자, 3번. 자, 마찬가지로 A팀한테 이번엔 지는 거죠. A팀한테 집니다. 자, A팀한테 지고 나서 시작하는데 A팀한테 이길 확률이 5분의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비길 확률이 5분의 2였으니까 질 확률은 나머지. 그래서 역시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1, 5분의 2니까 합쳐서 5분의 3. 그래서 이제 질 확률은 5분의 2가 되고 역시 1 빼기 5분의 3 곱하기. 자, 직전에 진 경우는 이길 확률이 0.9배가 되죠. 10분의 9를 곱하고 5분의 1을 계속 5분의 1.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산수를 해주면 됩니다. 50분의 27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얘가 50분의 50, 27, 10. 그러면 50분의 이거 얼마인가요? 37을 뺐으니까 13인가요? 그래서 250분의 26. 역시 약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셋을 더할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경기인 B와의 경기에서 질 확률은 250분의 1 더하기 250분의 14 더하기 250분의 26. 그래서 250분의 41이 됩니다. 자, 사건을 정확하게 잘 생각하고 내가 꼭 구해야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여사건의 개념을 생각해서 푸는 건 맞는데 B팀한테 이길 확률을 구해서 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비기는 것도 빼야 되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사건은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B팀하고 딱 지는 상황, B팀한테 지는 상황, 여기서만 여사건의 개념을 쓰고 앞에 A팀과의 경기 결과가 어떤지를 반드시 서술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 뒷부분에 얼마의 그 비례수가 붙는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의 기본 아이디어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한양대 이과 수리 논술 문제였을 거예요. 그걸 약간 거기서 이제 일부분을 따서 우리 한번 판단을 해본 겁니다.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마지막. 자, 이 문제도 좀 복잡하죠. 자, 중요한 건 연속일 조건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능을 풀 때도 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연속일 조건을 찾는다는 건 어떤 거냐? 우리는 연속성 3단계를 따지죠. 자, 정확히 쓴다면 함수 fx가 어떤 특정수,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x는 a라는 수에서 연속이냐? 첫 번째,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fa라는 합수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뭔가 값이 나오는 게 확인되어야 된다. 이게 정의되어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한다죠. x가 a로 가는 fx의 극한값 얘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은 또 무슨 뜻이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얘기죠. 항상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라, 이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극한값과 첫 번째 구한 함수값, 이 둘이 같아야만 한다. 요거 3단계를 거치는 거니까 반드시 3단계를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극한값을 구할 때 우극한과 좌극한 중에 어떤 한 녀석이 함수값과 같은 경우가 꽤 많죠. 자, 이 문제도 보면은 여기에 등호 붙었죠. 범위에서 왼쪽 끝범위에 등호 붙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함수값과 일단 어떤 특정 수에서의 우극한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요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구나, 요걸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는 이게 수능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어떤 특정 구간, 이 간격이 2인 특정 구간에서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어요. 이거는 확정된 함수죠. 여기서 어떤 2차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수능 문제 풀면서 많이 봤죠. 자,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계속 누적되는 함수. 그런데 x축으로 플러스 1을 했고 y축으로 플러스 2를 했다,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0부터 뭐 2까지 함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이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가 일단 평행이동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이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플러스 2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붙으면 연속이죠. 근데 이만큼 올라갔더니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얘랑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불연속이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의 이 구성된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면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평행이동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 좀 파악하기는 쉬웠어요. 자, 그런데 평행이동으로 할 때 이게 설명을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0부터 2까지가 함수가 정해졌으니까 그럼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구간은 2부터 4까지겠죠. 왜냐면 간격을 2로 자르고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2부터 4까지의 fx의 식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부터 4까지 이 구간에서 함수 fx는 어떻게 되느냐, 에서라고 쓴 겁니다. 다시 요거에서 함수 fx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위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렇다면 이 함수 fx는 어떻게 되냐면은 x 이건 다시 쓰면 f의 x-2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쉽게 생각하면 요 x에다가 x-2를 대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이 구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fx에는 x를 x-2로 바꿔서 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b, x-2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붙는다. 요게 일단은 2부터 4까지의 fx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로 또 이거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4부터 6까지는 어떻게 되냐, 4부터 6까지에서 함수 fx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또 평행이동하죠. 그러면 x-4-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x-4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한 번 더 더해지니까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숫자들이 계속 2씩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열처럼 생각해서, 그렇다면 2k부터 2k 플러스 2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fx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x-2k-a구나. 제곱 다시 b x-2k 그 다음에 플러스 2k라고 보면, 이렇게 쓰면 아주 훌륭하게 쓰는 겁니다. 문과범위 학생들은 많이 연습하진 않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걸,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인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에서만 연속이면 돼. 4에서 연속일 때 찾을게, 6에서 연속일 때 찾을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만 이걸 찾으면 안 돼요.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서 임의의 어떤 정수 k, 여기서는 뭐 정수도 되고 자연수도 되고 다 되죠. 이 임의의 정수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정수라고 해야겠죠? 왼쪽도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k라는 미지수를 놓고 함수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연속성을 따졌다면, 이걸 확인했다면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게 엄밀한 정의입니다. 일단 이렇게 함수를 구성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3단계 따져야죠. 첫 번째, 정의되어 있는가? 두 번째, 극한의 값이 존재하는가? 세 번째, 같은가? 자, 그러면 어디서 따져봐야 되냐? 당연히 2k에서 따져보는 거죠. 물론 2k 플러스 2에서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근데 2k 플러스 2로 가면 다시 2k 플러스 그 다음 범위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끊기는 구간, 그러니까 구간의 어떤 끝점 하나를 설정해서 거기서만 연속성을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x가 2k일 때 이때 연속임을 확인하자. 얘가 연속이 되는 조건을 찾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 첫 번째가 뭐예요? 정의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함수 f2k라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뭐 구하면 됩니다. 왜냐면 함수를 구해놨어요. 여기다가 등호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등호 대입하면 됩니다. 2k를. 그러면 2k-2k-a의 제곱 b 2k-2k 산수는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러면 지워지고 a제곱, 얘는 b 지워지고 플러스 2k 끝났죠. 함수값은 a제곱 플러스 2k로 일단 존재하는 게 확인됐어요. 자, 두 번째 2k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인데, 자, 2k에서의 우극한은 이미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요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2k에서의 우극한은 2k보다 조금 큰 범위에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설정한 구간과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얘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극한을 구할 때 함수는 그대로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 구간, 우극한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얘가 맞으니까요. 그리고 계산하면 당연히 위에 것과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냥 2k를 대입한 거랑 동일한 효과니까. 자, 문제는 좌극한입니다. 자, 2k의 좌극한을 구하고 싶다면 x가 2k보다 작을 때 함수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 2k-2부터 2k까지 요 함수가 필요하죠. 이때 fx가 필요한데, 요때 fx는 아까 구한 이후 fx의 식, 여기서 한 단계 앞에 있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이고 또 썼네요. 지워져라.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k-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수열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bx-2 k-1 그리고 얘도 이 k-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앞 단계에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뭐 굳이 정리하지 말고 바로 갑시다. 귀찮으니까요. 자, 좌극한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 녀석한테 그냥 2k를 대입한 거나 동일한 효과입니다. 얘한테 2k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a의 제곱이 되겠죠. 일단 지워질 거 지워지고, 산수는 잘 하세요. 역시 얘도 여기다 2k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2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끝났죠. 그냥 2k-2라고 끝난 거죠. 그래서 얘를 산수하면 a제곱 4a 4 2b 2k-2 이렇게 산수 되겠죠. 그래서 얘를 끝까지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먼저 쓰고, 이제 문자 b를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b를 쓰고, 그 다음에 k를 쓰고, 마지막에 플러스 2 상수함 되겠습니다. 얘가 좌극한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우극한 a제곱 플러스 2k랑 좌극한 이 녀석이 같아야 되고, 사실은 얘가 이미 함수값과 같으니까 요 둘이 같다는 것만 구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같다 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2k랑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2k 플러스 2가 같으니까 a제곱 지우고 2k 지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옮기게요. 4a 마이너스 2b는 2니까 결국에 2a 마이너스 b는 1. 한 번만 더 정리하면 b는 2a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조건을 쓰면 답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의의 정수 k에 대해서 이런 조건에 만족하면 모든 실수 구간에서 이 함수 fx가 연속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k라는 미지수를 놓고
이 미지수에 대해서 연속임을 설명했고, 근데 그 K가 모든 정수를 값을 가진다고 하면 이 함수가 구분되어 있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걸 증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도 필요하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한 단계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져. 모든 실수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을 찾아라, 이렇게 돼요. 그때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분합니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음을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또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미분계수 구간은 극한식,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f a 플러스 h a 요거랑, 좌극한일 때 요 녀석, 물론 이 h를 쓸 수도 있고 다른 거 쓸 수도 있죠. x가 a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 둘이 서로 같음을 증명하는데 그 전에 당연히 연속인 건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이라고 하고 나서 이 미분계수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로 구분해서 이 둘이 같은 것을 찾아내는 조건,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하고, 수능에선 조건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숫자를 찾는 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제는 막 되게 어렵진 않았는데 30분 내에 이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어야죠. 제가 설명하면서 풀었는데도 한 30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답안 작성에서 필요한 포인트들이 뭐였는가, 요 빈칸에 왜 이게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해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한양대 수리논술에는 좀 필요하고 건국대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를 쉽게 풀어낼 수 있고 어느 한 절반 이상 풀어낼 수 있으면 경희대나 중앙대 문제들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중앙대에서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특히 1번과 2번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 확률 같은 거 중앙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연습해야 될지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잘 생각해서 수능 때까지 공부를 일단 열심히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진단평가의 수리논술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